네,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략 자세하게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오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목요일도 함께 하면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전략을 또 세워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월요일에 못다해 주신 분석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깜빡하고 준비를 못했는데 당일인 오늘이라도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이제 올해 두 번째 쿼드러플 위칭데이이자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이제 처음 맞는 만기일인데요. 오늘 일단 제가 예전에 몇 번 알려드린 분석법인데 그거 한번 같이 해보면서 이제 결론까지 쭉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자료는 이제 투자자별 만기 손익 차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모든 증권사 HTS에서 확인이 가능하신 자료입니다. 참고로 이제 증권사별로 이제 추정치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중간에 노란 박스로 그려드린 부분 먼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204억 정도 수익 중이고요. 그리고 옵션 쪽은 310억 정도 손실 중입니다. 그리고 전체 총 평가 손익은 105억 정도 이제 손실권으로 나왔는데요. 바로 그 밑에 빨간 칸 보시면은 손익 분기점이 431포인트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손익 분기점이 431포인트를 그 바로 아래 그래프에 제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 손익 분기점인 431포인트 빨간 동그라미 기준으로 우상향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저 포인트 이상이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수익 포지션이다라는 부분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그 기준보다 왼쪽 아래에 있으면은 손실 포지션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파생 포지션이 431포인트를 지수로 환산해 보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3,239.5포인트 정도라는 숫자가 나와요. 네, 그 환산표 역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HTS에서 선물 옵션 시세표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앞에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보면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최소 3,239.5포인트 위로 끌어올려둬야지 오늘 만기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수익을 거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내 근데 사실은 그렇게 치면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번 한 주 내내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좀 시장을 끌어내린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종가 기준으로 매도 물량을 좀 많이 청산을 했더라고요. 전체 가지고 있는 파생 물량 대비해서. 그래서 오늘 사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하락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은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봤을 때 오늘 종가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나리오는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을 시켜버리고 끝까지 상승으로 마감하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파생 포지션상으로 3,200포인트를 잠깐 붕괴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쪽의 흐름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만 보면은 그냥 바로 끝까지 지수를 뽑아내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부터 쭉 지수를 뽑아서 종가까지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 장중에 변동성이 갑자기 확 나오면서 3,200포인트가 깨지면은 3,500포인트 이상에서 매수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종가 기준으로 지수는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은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분석법은 매번 오는 옵션 만기 때보다는요, 3, 6, 9, 12월 달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오는 선물로서 동시 만기일 때 제법 여러분들이 시장의 어떤 상황을 이제 예측을 해볼 때 좋은 분석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보기 또 우리 유튜브에 올라오면은 보시고 공부하셔가지고 매 그 선물로서 동시 만기일마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선물 기준으로는 431포인트, 지수 기준으로는 3,239포인트 기준으로 그 이상이 돼야 외국인의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반등의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또 방향성 짚어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또 주요 해외 변수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외국인의 매도도 그렇지만 사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둔 경계감 또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이제 지금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있어서 일시적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 그 일시적으로 보는 연준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도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이게 발표가 오늘 밤이죠. 이제 미국 시간은 현재 시간은 10일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아마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날 증시를 다뤄보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뭐 오늘 해서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상 여러분들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딱 세 가지 지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연준이 되게 좋아하는 지표인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 불리는 CPE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불리는 BEI인데 사실 BEI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이 세 가지 지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 주로 이제 물가, 주로 상품의 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가의 개념으로 좀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PC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출이라 불리는데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쓰는 지출 비용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CPI에 비해서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서요. 여러분들 이건 찾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코어 CPI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큰 에너지나 아니면 식품 가격을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PCE 같은 경우는 연준이 제일 좋아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을 볼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표니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여러분한테 낯선 지표가 될 수 있는데 BE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일반적으로 향후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경기 주체의 어떤 주관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사용하는 지표로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금리를 빼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미래 물가에 대한 어떤 채권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아셨으니까 한 번 딱 더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 5월 28일이었죠. 이제 4월 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 예상치보다 이제 잘 나왔어요. 근데 시장은 딱히 큰 타격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 5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어떤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 연준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죠. 계속 강조해온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은 흐름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주장을 좀 이제 수긍하는 시장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10일에 이제 위에서 언급드린 또 하나의 인플레이션 지표인 5월 근원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죠. 본 자료는 이제 미국 세인트루이스 어느 날 프레브 자료입니다. 여러분 다 보실 수 있는 자료고요. CPI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YOY 전년 동기 대비 자료가 아니고 이전 기간에 대한 상승률이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연준이 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일시적이라고 표현했냐 먼저 답을 먼저 드리면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설명드린 기저효과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 자료 보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좀 정성껏 좀 표시를 해놨는데 화면에 보시는 대로 미국은 작년 2020년도 3월, 4월, 5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제 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소비가 거의 뭐 바닥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참고로 하는 CPI의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발표가 나오니까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크게 나와야겠죠. 그만큼 이제 안정을 찾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따라서 연준은 CPI 발표 이후에 나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을 일시적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기저효과가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 날 제가 보여드린 자료인데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코로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수출 관련 지표들이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이번 3, 4, 5월 달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잘 나왔죠. 그런 일환이라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셧다운 때문에 바닥이었고 이제 정상화가 되니까 크게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CPI 발표됐죠.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시장이 사실 별다른 반응을 안 한 이유도 그래프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코로나19로 PC가 급감하기 전 수준을 이제 겨우 회복한 수준이에요. 거기보다 한 10% 정도 더 올라온 수준인데 시장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초에 우리를 되게 괴롭힌 10년물 국채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 기대 인플레이션 그래프 한번 보시죠.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앞에 10 years라는 게 붙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10년물 국채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라는 부분인데 미래 물가에 대해서 채권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올해 초에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BEI 지수가 함께 올라갈 때 2.2%를 가뿐히 넣고 2.6%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다라는 우려가 그것 때문에 사실 나온 건데 그래프를 잘 보시면 계속 우상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사이에 딱 가려서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보시면은 살짝 상승세가 꺾이고 보합과 혹은 이제 하락세 느낌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승 추세는
공급의 경목 현상이나 아니면 지금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시점까지는 이어질 거라 보고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그 현상이 좀 사라지는 흐름에 들어왔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환율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바로 답을 드리면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대략 시점인 이번 달 6월과 7월 사이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만일 7월 달 이후에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처럼 강하게 나온다, 세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에요. 이건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큰일인데, 그때는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절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기저효과랑 공급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는 점점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사에서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게 한순간 딱 수급의 어떤 이제 심리적 변환점이 와가지고 시장에 대한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신감으로 이제 자체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7월 이후의 지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여러분들 너무 인플레이션과 연결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 테이퍼링 펜트럼으로 불리는 발작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대세상승장에도 3개월에 한 번씩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15% 정도 밀리는 조정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항상 내 마음속에 감안을 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6월달 내일 발표되는 그 PCI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7월 이후의 지표를 좀 보시면은 많은 참고가 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